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흐름만 놓고 봐도 요즘엔 좀 고민이 더 깊어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의 이슈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그 뉴스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경기 침체, 그다음에 무역 협상이 좀 더 그 가열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뉴스 중에 하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악재 호재가 너무너무나 많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되게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일드 커브가 단기물 3개월짜리하고 10년물이요. 점점 역전돼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1년이 넘어서 이제 역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 역전에 대한 것이 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뮬러마저도 트럼프의 범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회에다 공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가시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정말 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치와 외치. 트럼프가 면접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치로 치중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치가 아니라 외치로 자꾸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치 쪽이라는 건 결국 시장에 이슈화할 수 있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슈를 수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무역 분쟁이 우리가 기다린 것처럼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답이 나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그동안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수면 밑에 있었지만 이제 수면 위로 같이 부상하면서 무역 분쟁이 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20월선 어저께 갔다 왔죠. 드디어 한 번도 25월선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갔었죠. 근데 요 근래. 근데 25월선 어저께 갔다가 아랫꼬리가 생기고 올라왔어요. 25월선이 여기선 내려갔다 바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선 지지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직 하락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좀 더 진행형 속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를 제가 다시 가져도 오늘 좀 내렸네요. 어저께 원달러가요. 사실은 얼마 전 고점 1196원 50전까지 갔었죠. 근데 어저께 1196점 92원 20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근처까지 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면 제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라고 하면 이제 오늘과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좀 2.9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1,200원 공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 물량이 외환 시장으로 진입을 아직 안 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만약 진입을 했다면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크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원달러가 새로운 파동을 만들면서 목표치를 1220원이나 30원까지 끌고 갈 거냐. 여기처럼 이렇게 일단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면 일단 여기서 엄청난 싸움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싸움을 하면 올라갈 때 주가가 덜 빠진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이번 주에 5주선을 붕괴를 하려다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220원, 30원이 목표치가 된다면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1180원, 82원이었는데 약간 변화가 오면서 8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80원이 빠르게 붕괴가 돼야 됩니다. 만약 그게 물론 지금 보면 한 11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오랜 시간을 한 1년을 이렇게 박스권을 두고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험자산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도입니다. 이게 제가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오늘 오랜만에 320억 매수를 해요. 그리고 비차익에서 210억 매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수량을 보면요. 팔고 있어요. 수량으로는 물량을 팔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수량으로는 물량을 팔고 있어요. 비차익에서 팔고 있고 팔고 있어요. 기관마저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온 것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부비런덕 하면 외국인의 매수일 때는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본 어떤 실질적으로 안 할 때는 기관을 봅니다. 기관에서 지금 기금이 팔아요. 어제도 기관이 금액으로 매수였는데 물량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차트상으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네. 코스피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관이 이만큼 산 다음에 외국인이 살 때가 중요한데 지금 기관이 아직 안 샀어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이 일부 사는 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네. 어쩌면 더 팔기 위해서 물량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가가 빠져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줄 보셔야 되고 그게 과거 사례는 몇 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외국인들이 터닝하는지 이 시점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했습니다. 양지수 일단 보합입니다. 코스피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시총 상위 일부 종목이 강한 거고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하루이네요. 장 후반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한번 커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슈들 객관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시장 공감템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